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레딧. 네, 레딧 주식인데요. 당신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내주신 머틀리풀의 분석 기사. 지난 1년간 260% 이상 상승. 지금 레딧 주식을 사기엔 너무 늦었을까? 이 기사를 바탕으로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레딧. 정말 최근에 화제의 중심에 있었죠. 맞아요. 소셜미디어 공영 중 하나인데 주가가 뭐랄까 정말 무섭게 치솟았어요. 근데 이렇게 막 급등하고 나면 항상 드는 생각 있잖아요. 이게 진짜 계속 갈 성장세일까? 아니면 좀 거품이라서 지금 들어가긴 너무 위험한 거 아닐까? 그렇죠. 그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항상 따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랑 같이 이 기사를 통해서 레딧 주식의 어떤 매력 포인트,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좀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고요. 좋습니다. 기사에 재미있는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자, 기사 제목처럼 정말 지금 사기엔 너무 늦었을까요? 아니면 이 엄청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 매력이 남아있는 걸까요?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먼저 그 레딧이라는 플랫폼 자체의 매력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단순히 뭐 방문자가 많다 이런 걸 넘어서 레딧만의 되게 독특한 점이 있잖아요. 바로 그 특정 주제,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인 수많은 서브레딧 커뮤니티들이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기사에서도 딱 짚고 있는데 바로 이 구조가 광고주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 광고 쪽이군요. 네, 요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뭐 쿠키 추적 이런 거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규제가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 레딧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서브레딧에서 활동하는지만 딱 봐도 이 사람 관심사가 뭐구나. 이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정원 가꾸기 서브레딧 회원은 당연히 정원에 관심 많을 거고 재테크 서브레딧 회원은 돈 관리에 관심 많을 거고요. 네네. 타겟팅이 아주 명확해지는군요. 그렇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딱 원하는 그룹에게 광고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광고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레딧의 어떤 핵심적인 수익화 잠재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확실히 매력적인 포인트네요. 이런 기대감 덕분인지 그 기사가 쓰인 시점, 작년 9월 29일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레딧 주가가 무려 260% 이상 급등했어요. 260%요? 와. 네, 시가총액도 뭐 450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에 도달했고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들인데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과연 이런 시장의 열광이 그냥 기대감 때문만이냐? 아니면 정말 탄탄한 어떤 실적, 재무 성과가 뒷받침되고 있는 거냐? 이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기대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런 면에서 레딧의 최근 재무 성과를 보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게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만 좋은 게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지표들이 꽤 보여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기사에서 분석한 가장 최근 분기, 그러니까 6월 30일에 마감된 분기 실적을 좀 자세히 보면요. 매출이 5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5억 달러. 네, 이게 전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무려 78%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성장률이 정말 가파르죠. 와, 78%면 엄청나네요. 그리고 사용자 기반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일일 활성 순 방문자 수, DAU라고 하죠. 이게 1억 1,0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고요. 근데 플랫폼이 계속 활발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좀 놀라운 부분은 매출 총 이익률이에요. Gross Profit Margin? 매출 총 이익률이요? 네. 이게 거의 91%에 육박합니다. 91%요? 네. 잠깐만요. 91%면 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죠. 쉽게 말해서 1,000원어치 팔면 직접적인 비용 빼고 910원이 남는다는 의미예요. 이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마진 좋다고는 하지만 90% 넘는 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게 레딧의 핵심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이 매출에 비해 아주 낮다는 걸 의미하고요. 비용 통제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수익성을 보여주는 순이익률도 약 18%를 기록했습니다. 뭐 이것도 견고한 수준이고요. 네, 18%도 낮은 건 아니죠. 특히 주목할 건 아까 말씀드린 그 91%라는 매출 총이익률이에요. 이게 앞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수록 이익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아, 비용은 크게 안 늘면 매출만 늘면 이익이 확 뛰는? 바로 그거죠. 이게 현재의 높은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라고 기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와,
매출 총 이익률 91%. 이건 정말 기억해야 할 숫자네요. 매출 폭발적으로 늘고 비용 관리 효율적이고 사업 자체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실적이 좋아도 계속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 있어요.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네, 그게 문제죠. 밸류에이션. 네, 기사에 보니까 현재 레딧 주식의 주가 수익 비율 P 있잖아요. 이게 100배를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100배 초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들이랑 비교하면 감이 좀 올까요? 100배라는 숫자가 워낙 커서? 네, P 100배 초과는 뭐 확실히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P라는 게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회사 순이익 1원당 얼마의 가격, 즉 프리미엄을 주고 있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인데 100배라는 건 뭐 단순하게 보면 현재 레딧이 버는 순이익의 100년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반영된 거지만요. 100년치. 와,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이게 얼마나 높은지 감을 잡으려면 역시 다른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기사에서도 딱 비교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죠? 메타 플랫폼스. 여기 PE가 현재 약 27배 수준입니다. 27배요? 레딧은 100배가 넘는데? 그쵸? 차이가 크죠? 또 다른 이미지 기반 소셜미디어인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PE가 약 12배 정도밖에 안 돼요. 12배요? 와... 그러니까 레딧의 PE 100배는 이런 주요 경쟁사들하고 비교하면 적게는 4배, 많게는 뭐 8배 이상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엄청난 프리미엄이네요, 정말. 네, 이렇게 PE가 높다는 건 결국 현재 주가의 미래의 그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아주 많이 어쩌면요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레딧이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이익을 확 늘릴 거다. 여기에 거의 뭐 베팅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기사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만약에 레딧의 실제 성장 속도가 시장의 이 엄청난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거나 아니면 뭐 예상치 못한 악재, 예를 들면 뭐 규제가 갑자기 강화된다거나 경쟁이 확 심해진다거나 이런 변수가 터지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위협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아,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안전마진,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됐을 때 손실을 좀 막아줄 가격적인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100배라는 PE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담은 가격표였고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네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모습 같기도 하고요. 네, 정확합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도 레딧 주식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도 주가가 꽤 출렁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예로 지난 4월이었나요? 그 미국이랑 중국 간의 상호 관세 부과 이슈 같은 걸로 금융시장 전체가 좀 불안했을 때 레딧 주가가 고점 대비 확 빠져서 약 80달러 선까지 밀렸던 때를 언급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이런 걸 보면 레딧 주가가 어떤 개별 기업 이슈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에도 꽤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알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 사례는 레딧 주가가 뭐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거시경제 환경이나 시장 전체 분위기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걸 잘 보여주죠. 특히 레딧처럼 높은 성장 기대감을 안고 있는 그래서 좀 고평가된 주식들, 이런 소위 성장주들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 같은 이런 매크로 불확실성이 커질 때 더 큰 타격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아, 위험 자산이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군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으로 옮겨가려는 심리가 강해지니까요. 그래서 기사는 현재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레딧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조정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 네.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시각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데요. 기사가 작성될 당시에 애널리스트들의 레딧 목표 주가 컨센서스, 그러니까 평균값이 약 202달러 수준이었어요. 202달러요? 네. 그런데 당시 레딧 실제 주가는 이것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컨센서스 목표 주가는 당시 주가 기준으로 보면
한 17%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시사했던 거죠. 전문가들은 오히려 더 떨어질 거라고 봤던 거네요, 그때는? 그렇죠. 물론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목표 주가나 실제 주가가 또 변동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기사가 쓰일 시점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주가는 좀 높은 거 아닌가 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참고할 만한 지점이네요. 물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나 미래 주가를 정확히 맞추는 수정 구술은 달대 아니죠. 그냥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현재 레딧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평균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하죠. 아까 얘기했던 그 매우 높은 PE 비율하고 또 이런 전문가들의 다소 보수적인 목표 주가를 같이 놓고 보면 기사의 주장처럼 현재 레딧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과대평가됐을 수 있다. 이런 견해에 힘이 실리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레딧 자체의 사업 성장세나 수익성은 정말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데 문제는 주가가 이미 미래의 큰 성공까지 다 끌어와서 반영한 좀 비싼 가격표를 달고 있다 이거군요. 네, 핵심은 그거죠. 게다가 시장 변동성도 크고 전문가들 시각도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편이고요. 이거 투자 결정 내리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 이 기사를 쓴 저자 데이비드 자기엘스키는 최종적으로 어떤 조언을 하고 있나요? 사라, 팔아라, 아니면 좀 기다려봐라. 저자는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여요. 그런가요? 네. 결론적으로 그는 현재 레딧 주식의 그 밸류에이션, 가격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건 좀 망설여진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역시 가격 부담 때문이군요. 그렇죠.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높은 PE 비율, 그리고 단기 변동성 위험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만약 당신이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최소 5년 이상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다면 레딧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단기랑 장기를 나눠서 봐야 한다. 네, 그렇죠. 단기적인 관점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건 어떤 이유에서죠? 장기적으로는 왜 괜찮다고 보는 걸까요? 네, 그 관점을 상당히 상기점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맞아요. 그런데 시야를 한 5년, 10년 이렇게 넓혀보면 레딧의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기사에서도 몇 가지를 짚어주는데 첫 번째는 역시 레딧의 그 독특한 플랫폼 경쟁력이에요. 특정 관심사를 중심으로 아주 깊이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이 구조, 이게 사용자 충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 광고에 매우 유리하거든요. 이런 본질적인 강점은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 커뮤니티의 힘은 확실히 강력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국제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입니다. 레딧이 아직은 미국 시장 중심적인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 인구는 계속 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잠재 사용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아직 개척할 시장이 많이 남아있죠. 네, 레딧이 이 국제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해서 사용자 기반을 확 넓힐 수만 있다면 현재의 성장세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제2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언어 장벽이라든지 문화 차이라든지 각국 규제 같은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많겠죠. 하지만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매우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확장 가능성,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따라서 기사의 논지는 만약 당신이 레딧의 이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믿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이걸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면 현재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 목적으로 투자를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가격이 이미 상당한 프리미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내가 얼마나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느냐, 즉 투자 기간 설정, 그리고 주가가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느냐, 위험 감수 능력,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주가 하락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자라면 지금 레딧에 투자하는 건 기사의 분석에 따르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봐야겠죠. 반면에 레딧의 그 독특한 커뮤니티 기반 사업 모델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최소 5년 이상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다면 지금의 이 높은 가격이 나중에는 합리적인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군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다면 가능하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당신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맞춰서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레딧살에는 정말 성장주 투자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눈부신 성장,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 뒤에는 항상 높은 기대감과 그에 따른 고평가 논란, 그리고 변동성 위험이 따라다니기 마련이거든요. 레딧의 독특한 플랫폼 가치와 장기 성장 스토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부침을 견딜 인내심이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남들이 다 좋다더라,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나도 타야지, 이런 이유로 섣불리 뛰어드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현재 주가에 담긴 높은 기대치와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머틀리풀의 분석 기사를 바탕으로 정말 뜨거운 감자죠. 레딧 주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자면 레딧은 정말 강력하고 충성도 높은 사용자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높은 수익성과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광고주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타겟팅 플랫폼이라는 점은 분명한 강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사업 자체는 아주 매력적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주가가 미래의 엄청난 성공까지 미리 다 끌어와서 반영한 매우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부담이고요. 그쵸,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죠. 이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정 위용도 존재한다. 애널리스트들의 시각 역시 단기적으로는 다소 보수적인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력적이지만 그 잠재력에 비해서 현재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너무 비싼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 내용들이 레딧 주식에 대한 당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보다 정보에 입각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사에서는 주로 광고 수익 모델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레딧의 진짜 핵심 자산은 그 활발하고 전문화된 커뮤니티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커뮤니티가 핵심이죠. 그렇다면 레딧이 앞으로 광고 말고 이 강력한 커뮤니티 자산을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특정 서브레딧 기반의 유료 멤버십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Q&A 서비스 같은 거요. 혹은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이 가능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잠재력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혁신적인 수익 모델 발굴에 성공한다면 그 힘이 현재의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레딧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다음 분석 시간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